롯데가 요즘 잘 되는 게 없죠. 한때 국내 5대 그룹에 들었던 롯데였는데요. 포스코에 밀려서 현재는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롯데가 이렇게까지 힘을 못 쓰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벌어진 몇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서 비롯됐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요. 그때 다른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 비교적 최근 벌어진 안타까운 순간들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작년에 인천공항에서 매장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22년간 유지한 영업장을 없앤 것이었어요.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하는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이 내긴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최근에 제2터미널을 2배 확장하고 활주로도 추가하는 공사를 마쳤는데요. 여기에 투입된 돈이 4조 8천억 원입니다. 롯데는 이 돈 또 내느니 차라리 시내에 면세점 더 짓고 가격도 더 싸게 팔아서 손님을 시내점으로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면세점 산업이 시내점 위주에서 공항점으로 급격히 바뀌었거든요. 코로나 사태 이전엔 중국 사람들이 단체 패키지 관광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이후엔 중국 보따리상이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을 쓸어 담았어요. 이때 시내점이 장사하기 좋았죠. 그런데 최근 1, 2년 새 이분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중국 하이난 같은 곳에 한국을 대체하는 초대형 면세점이 생겼거든요. 또 여행 패턴도 많이 바뀌어서 단체보다는 개별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요. 개별 관광객은 시내 면세점 잘 안 가죠. 살 게 있으면 다이소 올리브영 갑니다. 면세점은 대부분 공항점 이용하고요. 요즘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이 수혜를 롯데만 유독 못 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인천공항 철수 때문입니다. 신세계, 신라, 현대는 롯데가 빠진 틈에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롯데의 단순한 사업이 아니죠. 롯데면세점이 속한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2017년 롯데지주 출범 전까진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담당했고요. 지금도 사실상 제2의 지주사 역할을 합니다. 롯데물산, 롯데건설 같은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또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 같은 핵심 상장사 지분도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뿐만 아니라 롯데호텔까지 동시에 지배해야 그룹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와 다르게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가 최대 주주입니다. 일본 롯데의 최대 주주는 광윤사고 이 광윤사 지분의 과반을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그 신동주 전 부회장입니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선 일본 롯데와 호텔 롯데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상장할 때 일본 롯데의 보유 지분을 일부 시장에 팔고요. 또 신주를 발행해서 지분을 희석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롯데의 영향력이 그래 약해지겠죠. 상장을 위한 필수 조건은 면세점을 키우는 겁니다. 호텔 롯데는 이름과 다르게 호텔이 아닌 면세점이 주력입니다. 지난해 호텔 롯데 매출이 4조 7천억 원가량 했는데요. 이 가운데 65%인 3조 원가량을 면세 사업을 통해 거뒀거든요. 이런 그룹의 사정상 면세점이 그룹 전면에 나서줘야 하는데 인천공항서 제발로 나갔으니 성장 기회를 놓친 셈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사업입니다. 롯데는 2020년에 통합 온라인 앱 롯데오드를 내놓습니다. 백화점, 마트, 슈퍼.com 등등 7개 계열사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었어요. 유통공룡 롯데가 시도하는 것이라 당시에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쿠팡이 급격히 덩치를 불리고 있었고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쇼핑이 한층 중요할 때라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로 합치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란 롯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각자 따로 할 때보다 훨씬 못했어요. 사람들이 롯데온 하면 대부분 백화점 옷 파는 것을 떠올렸거든요. 장 볼 때 쓰는 앱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겁니다. 롯데온은 출범 첫 해인 2020년에 1,380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작년 매출이 1,350억 원이었어요. 돈 쏟아붓고도 매출이 전혀 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적자만 계속 쌓였죠. 지난 5년간 5천억 원 넘는 누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평가도 안 좋아요. 롯데온이 속해 있는 롯데쇼핑의 시가총액은 2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여기엔 롯데온뿐만 아니라 32개의 백화점, 22개의 아울렛, 6개의 쇼핑몰, 111개의 마트와 356곳의 슈퍼가 다 포함된 겁니다. 쿠팡의 시가총액이 약 450억 달러, 60조 원쯤 하는데요. 이 30분의 1에 불과하죠. 만약 롯데가 롯데온으로 다 합치지 않고 각자 따로 했다면 쿠팡만큼 잘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죠. 하지만 지금의 롯데온보다는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롯데가 내년에 그로서리 중심의 새로운 앱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합치는 월롯데 전략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롯데케미칼의 확장입니다. 롯데케미칼은
효자 사업입니다. 연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따박따박 가져다 줬어요. 이 회사는 주로 기초화학 소재 사업을 하는데요. 플라스틱이나 비닐 원료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인도네시아 타이탄이라는 회사도 샀고 미국 루이지애나에 4조 원 가까이 들여서 공장도 새로 지었습니다. 기초 소재 설비를 엄청나게 확장한 겁니다. 그런데 설비를 너무 늘린 게 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 경기가 확 꺾였고요. 이 탓에 기초 소재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롯데케미칼은 2022년에 7천억 원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3천억 원대 손실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분기당 1천억 원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영업 적자는 내년 혹은 2026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화학 소재 가격이 생산 단가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롯데는 인도네시아에 5조 원가량을 들여서 추가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기초화학 소재 사업은 앞으로 유망하지 않다는 것을 롯데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투자를 계속한 건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화학도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력 없는 회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예컨대 사우디 자본인 S-오일만 해도 울산에 초대형 석유화학 단지를 짓고 있잖아요.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일진그룹에서 동박 사업을 하는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했는데요. 당시 인수 금액이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동박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 동박 수요가 당연히 급증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직후에 침체를 겪었습니다. 2022년에 800억 원이 넘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인 2023년에 100억 원대로 뚝 떨어졌고요. 올 들어 3분기에는 적자를 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매년 위기를 겪었죠. 2016년 형제인화, 2017년 중국 사드 보복, 2018년 신동빈 회장의 구속, 2019년 노재펀 사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많았어요. 여기 앞에서 얘기한 잘못된 내부 결정까지 겹쳤고요. 롯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실패를 딛고 큰 변화를 시도 중이긴 한데요. 내년엔 롯데가 달라질지 눈여겨보시죠.